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마플릭스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인데요. 저희가 이번 화는 계절감을 아주 그냥 잘 살려서 공포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공포영화 철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지 않아요? 그냥 개봉이 좀 많지는 않은데 그냥 요새 좀 시시때때로 많이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옛날만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드소마를 보고 왔습니다. 두각. 미드소마 두각을 나타내나요? 누가 두각을 나타내나요? 공포 장르가 지금 많이 없으니까 좀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드소마를 아주 보고 오셨겠죠? 이 감독이 아리 에스터 감독인데 한국에서는 그 전작인 유전이라는 영화로 입소문이 아주 잘 탄 감독인데 4명 다 유전은 다 안 봤더라고요. 보니까 유전은 안 보고 그냥 그런 입소문은 다 들은 채로 미드소마를 감상을 했어요. 그래서 소문에 휘둘리는 편. 공포 영화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인 것 같더라 해서 보고 왔습니다. 영화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데니라는 여자 대학생? 대학원생인가요? 대학원생. 대학원생인데 약간 좀 불행한 상태의 학생이고 이 친구가 남자친구의 친구인 펠레라는 친구에게 자기 가족의 축제에 놀러 와줬으면 좋겠다. 초대를 받는. 그래서 남자친구와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이렇게 일에 휘말리는 공포 영화죠. 일단 장르물로서의 감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또 되게 재밌는 장르잖아요. 우리 창마 씨가 또 이런 장르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또 뭐 이 영화가 보통 공포 영화랑은 조금 다른 점들도 있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땠어요, 창마? 저는 아무런 정보를 찾지 않고 그냥 포스터만 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전작인 유전이라는 영화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였고 영화의 배경이 스웨덴이잖아요. 네. 제가 또 스웨덴에 좀 잠깐 체류를 하다 와서 진짜? 영화가 되게 반가웠어요. 그 감회가 남다르겠네요. 되게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면 뭐 스웨덴 중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나온다거나 이 축제도 그렇고 그네들이 먹는 음식 예를 들면 중간에 나왔던 그 청어를 머리부터 끝까지 먹는 그런 거라던가 미드소마라는 그 하지 축제 자체도 되게 좀 흥미로웠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영화 사이사이 약간 고어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저는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오컬트를 좋아하는데 그런 고어스러운 영화들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제가 약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때 망치로 내려치잖아요. 죽어버린 친구들을 발견을 했을 때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철판 위에 화장시키려고 올려갔을 때 그러니까 교차 편집하면서 엄청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마음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봤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고 영화 자체가 되게 그 사운드를 진짜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에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면을 보니까 너무 토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런 고어물을 빼면은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도 왜냐면은 백야라는 설정이라던가 이 사운드라던가 이 여러 가지 설정 자체가 되게 보는 저를 약간 공포가 아니라 그 엄청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인 어떤 감정으로 되게 이입을 잘 시켜줘서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주인공의 어떤 마음을 너무 잘 따라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공포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깜짝 놀래키는 공포 영화들은 안 무섭거든요. 그냥 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섭진 않지만 이 엄청 신경질적인 이 의식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이런 걸 너무 잘 느껴서 그렇다면은 감독이 잘 만든 거겠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미드소마를 보기 전으로 돌리고 싶어요. 진짜 저는 일단은 원래 저희가 이 보고 나서 공유를 안 하잖아요. 단톡방에 어떤 감상이 있는지. 그쵸. 근데 그치.
이거를 제가 새벽 1시 영화라서 새벽 1시 영화를 보고 다들 자는 걸 알면서도 저의 이 분노를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 안 본 눈 삽니다. 이렇게 제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걸 생각하지 않은 뇌를 사고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끔찍한. 칠범도 고어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고어도 고어인데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일단 영화였고 저는 보는 내내 이건 저의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그냥 제가 만약에 스웨덴 사람이라면 이거를 고소하고 싶다. 스웨덴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영화를 고소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스웨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면 전 진짜 아니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스웨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그래서 너무 저는 일단 힘들었고 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줄거리 자체가 헛웃음이 나오고 저런 데가 어딨어 이러면서 저는 일단 설정 자체가 어이가 없었고 그 임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또 걔가 그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뭐야?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고 막 청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진짜 이상한 그 메이퀸이라고 해서 이상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도 아니죠. 무슨 이상한 꽃을. 그래서 헛웃음이 계속 나와. 그래서 저는 약간 개연성이 없다고 느꼈구나. 네, 개연성이 너무 없고 그게 되게 상상을 잘했다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마지막에 9명 이거 스폰가? 네, 9명의 재물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내가 재물이다. 이 미드소마를 본 내가 지금 여기에 재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를 내가 왜 1시에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그 풍경이 아름다웠다. 미장센. 미장센도 아니고 그냥 너무 아름다웠지. 그냥 뭐. 그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말씀만 밝긴 진짜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밝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트라우마는 없어서 저는 원래 그 공포 영화 진짜 보기 싫어하는 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싫었는데 이건 너무 밝으니까 나중에 뭐 밤길을 가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저도 북유럽이 약간 무서워지고 이런 숲을 이런 숲이나 이런 마을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꽁치리는 어땠어요? 저는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요즘 너무 흥미롭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저는 여고괴담만 생각해서 여고괴담이랑 강화홍련 같은 링 이런 거. 링 그런 공포 영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두려움, 공포 그런 거를 장르적으로 가져와서 풀어낼 수도 있는 거구나. 공포 영화 되게 흥미롭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걸 이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이 이 데니가 이별을 하고 나서 겪는 그 과정을 그려냈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영화의 주제였거든요. 저도 억지로 짜내려다 보니까 그런. 아니 근데 감독이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진짜? 그래서 자기 이별하고 만들었다고. 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별하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별하고 만들었는데 왜 스웨덴 사람들이 반영된 그렇게...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난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그 주제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별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엄청난 가족을 이루고 나서 굉장한 좌절과 슬픔에 빠졌을 때 당연히 옆에 있는 애인한테 무언가를 많이 기대고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약간 관계에 약간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만큼 바라는데 이 사람은 그걸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긴장들이 영화 초반부에 보여지고 그다음에 같이 어딘가로 떠나서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둘이서 갈라지면서 이 데니는 새롭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홈을 발견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저는 그 두려움, 나를 또 떠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너무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은 데니가 한번 그 남자친구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나서
잠자는 숙소에 와가지고 진짜 꺼이 우는 장면 기억하시죠? 옆에서 다 따라서 그때 여자들이 다 꺼이 하면서 울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같이 소리 섹스할 때도 같이 하잖아. 같이 느끼잖아. 진짜 같이 오르가즘 느끼고 같이 비명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아, 진짜 우리가 소통, 뭐 공감의 중요성 이런 거 되게 많이 말하는데 집단 어떤 공동체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의 마음에 남은 한 가지 주제는 공동체를 조심해야 한다. 공동 육아 어떻게 할 거예요? 커뮤니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감정을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집단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렬한 교훈을 저한테 남겼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그 앞부분에 그 싸우는 부분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기대도 되나? 이렇게 하고 그 남자 친구는 친구들한테 모르겠어 그렇다고 뭐 헤어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 스웨덴 찾아가가지고 절벽에 사람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떤 이해하기가 힘든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다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불쾌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데니가 점점 그들과 동화되는 걸 봤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데니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데니의 그 엄청난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데니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애인한테도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골라서 하고 우는 것조차도 마치 그 한국의 한이 서린 여성들처럼 정말 막 가슴 밑에서까지 끌어올려서 소리도 못 내고 우는 막 그런 수준의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데니가 그 호르가 사람들에게 제일 좀 동화가 잘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남자친구와 그 무리들이 되게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할 때도 되게 막 뭐야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고 있다거나 제일 그런 생경한 조직에 대해서 뭐 편견 없이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니가 엉엉 울고 그 여성들이 같이 이제 울어주는 장면에서 딱 느꼈거든요. 아, 데니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준비가 됐나 보다. 호르가 사람들한테. 그 메이킨이 되면은 뭐 가족이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가 막 사람들이 너무 다 웃고 있어가지고 다 가식 같고 못 믿겠고 했는데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호르가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뭔가 사리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의식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혀 뭐 사심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어한 장면도 그대로 보여준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사람이 신체 물리적으로 뭔가 해를 가했을 때 그 징그러운 모습들이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오히려 뒤에서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데니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끝나는데 저는 되게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호르가 사람들에게 물론 완전한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저 사람들은 저들만의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 좀 편해졌거든요. 뭐 저도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합리화한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괴로웠지만 저는 좀 시원했어요. 마지막까지 보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좀 호르가 사람들이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무리들을. 근데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나름 특히 남자친구에 되게 그 재수없는 캐릭터가 있었고 데니가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앞에부터 따라왔다 보니까 그냥 저는 중간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호르가 사람들이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약간 잘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인데 제가 바랬던 결말은 오히려 유일한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의 생존자가 되길 바랬던 거였는데 어쨌든 거기에 동화가 됐고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반대의 어떤 생존자가 되길 좀 바랬었는데 그러면 되게 뻔한 공포 영화가 됐을 것 같기는 사실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뻔하지 않아서 사실 이 영화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 영화라니. 그래서 엄청 약간 와 진짜 보통 공포 영화는 오락 영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소시켜 주잖아요. 누군가 살아야
남는 사람이 있고 보통 관객들은 그 살아남는 사람한테 감정이입해서 너 살아야 돼 이러면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오락영화인데 이거는 진짜 약간 보는 내내 진짜 불쾌하다. 그 계속 백야 막 밝은 가운데 마약 계속 하니까 계속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맞아. 그 와중에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되게 이해하기 힘든 그렇죠. 그런 미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서 주인공이 씩 웃고 끝났잖아요. 지금 소름 돋았어. 저는 진짜 와 이거 진짜 새로운 유형의 공포다. 약간 사람이 이렇게 되게 내몰리고 외롭고 약간 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힘든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인간이 되게 나를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오히려 되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인간이 어떤 공동체와 어떤 행동 유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그 긴 러닝타임 동안 저는 약간 관객들을 체험시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와 진짜 사람이란 얼마나 독특한 존재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마지막 장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게 물론 불쾌함을 느끼는 게 의도긴 한데 한편으로는 불쾌함을 느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쾌함을 그 남자 무리들이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 절벽 의식에서도 그 영국에서 왔던 다른 외부인들이 이거 미친 짓이다. 너네 다 미쳤다며 난 당장 돌아갈 것이다. 계속 이러면서 계속 막 그게 뭐 쌍욕을 막 하는데 그 행동 자체는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사람을 저렇게 죽여라고 하는데 호르가 사람들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주기에 따른 윤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주 잘해줬어.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헤어져야 하는 거지만 이제 호르가 사람들의 문제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그게 맞아. 이제 큰 문제였던 거고. 맞아. 아니 저도 그 절벽에서 사람 떨어지는 거 가지고 그 미국 그 친구들처럼 런던 친구들처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그분이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아프고 병들 때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선택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사람 죽는 거를 문화 상대주의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거는 설득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다 너무 이상한 짓을 음부 털을 거기에 또 무슨 또 문화지 뭐 사랑에 빠지게 하려는 묘약. 아니 묘약도 정도급 묘약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 같은 것이. 민간 신앙이 지금 말이 안 되는 민간 신앙. 제가 칠봄이 아까 말한 불쾌함 있잖아요. 저는 그 감정이 왜 드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공포 영화의 엄청 흔한 설정이잖아요. 그 약간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되게 많이 쓰는 거고 실제로 곡성이 그렇고 어서 그렇고 겟아웃이 그렇고 되게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영화의 불쾌함을 느끼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예를 들어서 곡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인 두려운 존재가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한국인이었고 내가 좀 더 한국인에 이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외지인에 대한 공포를 잘 공감을 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겟아웃이나 어스 같은 경우에 는 미국의 어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지만 당장 내가 그 나라에 가거나 인종차별을 당할 때 내가 백인의 위치보다는 흑인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흑인과 유사한 위치에서 약간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그 신비로운 내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제 뭔가 이방인들이 내지인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건데 나는 미국인들에게는 도저히 이입을 할 수 없지만 이입할 수 없어. 동시에 약간 그 북유럽 사람들한테도 약간 뭔가 이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니 이게 자꾸만 나한테는 뭔가 그 미국인이 보는 약간 타자화된 스웨덴 사람들 약간 이렇게로만 자꾸 보이니까 뭔가 그 불쾌한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제가 이런 불쾌함을 느꼈던 영화가 그 더 리추얼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영국 영화인데 북유럽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막 노르웨이 숲 이런 거 트레킹을 하러 가는데 일단 숲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유럽인들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공포인데 그 공포의 근간의 설정이 북유럽 신화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북유럽 신화나 이런 거 되게 차용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그런 식인데 그게 나는 보면서 자꾸 뭔가 그 북유럽 사람들, 북유럽 문화를 되게 타자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화를 보고서도 되게 좀 찝찝했거든요. 그 영국 놈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런 감정이랑 좀 비슷했어요. 미드소마가.
감독이 좀 그런 감정을 좀 노린 것 같아요. 전 복잡한 감정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무리들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되게 민족주의라던가 전체주의라던가 너무 싫어하는데 코르가 사람들이 딱 그 수준이잖아요. 완전 광기에 막 자기들만 즐겁고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다가 하지만 우리 주인공인 데니에게는 또 하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영화가 미드소마가 끝나지 않은 채로 끝나고 나니까 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게 그 의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절벽 의식할 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절벽에 떨어져야 하는 노인 2명이 뭐 먼저 식사를 하면 다들 이렇게 우르르 한다거나 뭐 횃불 같은 걸 들고 행진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데니가 똑같이 한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데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야. 나도 데니 이제 절벽에 떨어져서 죽나? 영화관 나왔는데 그러니까 데니한테는 안식처가 잠깐의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또 호르가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긴 했지만 뭔가도 재물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완전 총체적으로 완전 다 섞여가지고 개판이구만. 여기 약간 재밌는 디테일 있어요. 한 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나 그 술 받을 때 눈 마주치는 거 스웨덴 전반적인 어떤 축제에서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그 하지 축제에서 스콜 이렇게 이게 짠이거든요. 스콜이라고 하는 게 그런 디테일이 아니 그래서 나는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가상의 나라 완전 가상의 그런 거면은 뭐 어떻게든 참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 문화를 처음 알았지만 이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스웨덴의 모습이. 그래서 많아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불쾌해. 그냥 너무 불쾌하고 차라리 진짜 막 이상한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곳곳에 스웨덴이 묻어 있고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의 일부인 어떤 그 커뮤니티 중에 이런 극단적인 데가 있다? 이러면서 만드는 게 너무 끔찍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로 만약에 바꿔 생각해봐. 이제 그거 강원도의 산골에서 곡성 같은. 곡성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곡성을 봤을 때 한국의 무당은 너무 이상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약간 기괴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뭐 공포야. 뭐 이런 한국을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봤을 때는 우린 당연히 아니까. 저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이구 한국이 저렇구나 혹은 나는 한국 조금 아는데 저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왜냐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스웨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화를 봤냐는데 아직 안 봤대요. 앞으로 스웨덴 친구 어떻게 사깁니까? 그래서 그 헬싱글란드라는 데가 실제 있는 데니까 거기 실제 있는데요? 헬싱글란드 실제 있어요. 호르간 아닌데. 아니 미쳤나 봐 진짜.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요. 어머머. 잘 모르겠대요. 거긴 땅덩어리 넣고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고 절벽 이거가 되게 스웨덴 약간 전통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절벽에서 뭐야, 사람 절벽 절벽 의식이? 그 차영이 그 이동진이 라이브 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고려장처럼 찾아보면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절벽에서 미드소마랑 하는 게. 상관없이 그냥 이런 의식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스웨덴 갔다 왔어도 길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걸 잘 모르잖아요. 완벽히. 그래서 저만 해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의식이 그럼 실제로 있는 건가? 그래서 아닐 걸 알면서도 한번 물어봤더니 걔도 막 찾아보더니 뭐 약간 북유럽 신화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고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아닐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 고려장 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고려장 얘기하는데 실제로 없었잖아요. 막 그런 느낌? 근데 그 감독 인터뷰였는지 뭔지 감독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스웨덴 사람들이 우리의 하지 축제보다 저 영화 속의 재밌었다고. 축제가 더 재밌는 것 같다고 아주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오픈마인드의 스웨덴 사람들이네. 근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 하필 스웨덴이었을까가. 하지 축제를 때문에. 백야 뭐 이런 하지 축제 설정을 하다 보니 그 북유럽이 이제 하지 축제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왜냐면 겨울이 해가 너무 짧아서 이제 해가 긴 여름만 되면 너무 행복해서 다 뛰쳐나와서 하는 건데 메이플 세우는 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랑 그 왜 약간 색깔이 있는 술이랑 조그만한 흰 또 요만한 것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다 디테일이 그 실제 미드소마에서 그 하지 축제에서 마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건 있겠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뭐 전통 뭐 민간 신화 같은 거를
설정으로서 공부해서 여기저기 껴나와서 그게 약간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저는 절벽이랑 메이킹까지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데 그 짝짓기가 짝짓기 너무나 그거는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근데 왜 죽이냐고요. 왜? 누굴 죽여? 아 죽였잖아. 아니, 죽인 네. 거는 그냥 재물로서 바쳐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짝짓기까지는 짝짓기도 별로 설득이 안 되지만 이 짝짓기와 재물로 이어진 이 과정. 아니 그 별개인 거지. 별개고 그냥 재물은 재물대로 9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노인 2명, 자원 2명, 나머지 외진 여기 밑에서 다 안에서 죽일 수 없으니 외진을 4명 데리고 온 거고 근데 1명을 더 죽여야 되는데 뽑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웨덴이 나왔는데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거야. 그 메이킨한테. 근데 개버린 거지. 사실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데니가 나는 짝짓기도 전 짝짓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단한 장면. 그러니까 그 씬 자체는 저도 되게 괴롭게 봤어요. 괴롭게 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짝짓기라는 게 어떤 사랑이나 아니면 에로틱한 뭐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게 아니라 정말 일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그 진짜 여러 명의 여성들이 빨개 벗고서 같이 막 하는 듯한 그런. 근데 보니까 미드소마가 약간 가모장제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이 모든 걸 다 진행을 하고. 여자가 많죠 또. 여자가 많고 남자들은 다 막 이렇게 잡일하고 있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거의 그 맞아요. 수준인데 그러네. 저는 되게 적나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보면은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행사? 의식?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저는 그걸 약간 느꼈어요. 미드소마에서도. 그래서 꽃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자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아. 남자애가 너무 막 당황스러워서 나 계속 해도 되나 하는데 엉덩이를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휙 내버리는 수준으로. 그래서 덜렁덜렁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장면이 남자 관객들은 되게 보기 힘들었을 거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거의 약간 강간 장면처럼 느낄 수 있었겠다는 그치. 생각이 들어요. 막 신음도 거의 같이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나 그 가모장제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펠레라는 그 친구가 초반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데니를 조용해. 그리고 맞아. 되게 차분하고. 되게 진심을 다해서 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게 단순히 이게 내 친구의 여친이기 때문에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맞아. 느껴졌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뭐 있어 보였어. 맞아. 물론 그게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난 성과였던 거지. 공동체에서는 자기는 그냥 재물이 될 남자애들만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여자애 하나가 같이 가고 싶어 하니까 이거 완전한 성과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펠레가 무슨 상처럼 되게 치아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에. 재물 외에도 우리의 가족을 데려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집단에서 여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가 보다. 물론 메이킹까지 돼버리고. 그래서 데니가 메이킹이 된 거가 이 공동체의 어떤 빅피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데니를 엄청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같이 온 다른 남자 동료들한테 하는 거랑 데니한테 하는 거랑 너무 달랐잖아요. 엄청 되게 살갑게 대하면서 같이 뭔가 하자고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하니 이제 그 펜레는 애초에 그 남자친구들은 제물로 데려간 거였고 그치. 데니한테는 왜 가자마자 너는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이런 걸 넌 느끼고 있어? 그가 너의 홈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없잖아. 근데 이곳은 나의 정말 진정한 홈이야. 너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저건 청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사이비 아니야? 청혼, 그건 정말 청혼이었어. 저는 끝나고 가스라이팅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이비의 이런 저는 과정을 본 것 같다. 난 이렇게 느낌. 근데 그 펠레가 자기 그 부모님 잃은 어떤 경험을 쭉 얘기하잖아. 근데 그럼 제물로 바쳐졌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다들 미친 거야. 지금 부모가 불타서 죽었는데 그걸 품어줬다고. 그걸 뭘 품어. 그 불타서 죽인 게 그들인데. 그러니까 공동육아인 거지. 사실 보면은. 그쵸.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같이 아이를 키우고 그 연령대마다 하는 일이 나누어져 맞아. 있고 이런 식의 대가족.
진짜 대가족. 대가족이고 거기 안에 이제 그 데니를 초청한 거고 가족으로 부른 거고 저는 그래서 약간 데니는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지제가 끝날 때까지도 데니는 안 죽었을 거고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같이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 몇 살 때 죽었겠지. 절벽에 떨어져서. 그치. 그랬겠지. 이 집단의 가장 좀 끔찍하다고 느낀 점은 이건 이제 영화가 아니어도 그 어쨌든 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만 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근친상간이 장애를 낳는 것처럼 그거 피하기 위해 외지인을 불러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을 바치려고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재물도 바치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외부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동체라는 것도 저는 너무 좀 무서웠어요. 그건 정말 문제지. 사실 크리스티앙이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는 그리고 안 어떻게 되지. 보면 저는 그 미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정상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해칠 것 같다라는 분위기적인 거를 저는 거의 계속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어. 안 치는 게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포 영화가 자기 일상이 깨지는 그 공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들은 완벽한 조직 어떤 집단으로 들어가서 그걸 깰 수도 없고 거기에 휩쓸리다가 도망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보는 건데 저는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림 혹시 기억해요? 완전 벽화? 첫 컷에? 근데 벽화나 그런 게 기록화 같은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냥 그대로 그냥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시 생각하면은 영화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그림이 나와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다음에 나올 내용인가 뭔가 하다가 중간에 또 하나 그림이 맞아,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음모 넣는 거. 그것도 바로 그냥 이어지니까 그럼 처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겠구나. 이들은 도망갈 수 없고 그냥 호르가 사람들의 의식은 아주 잘 끝났고 그들에겐 해피 엔딩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그 감독이 어떻게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호르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성공적으로 끝낼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끝나서 그래서 약간 시원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사페 같지만 영화니까 영화가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그래서 마음. 저는 그 기록화 연출이 되게 좋았었어요. 흥미롭고 저는 이 영화 앞부분 있잖아요. 한 그 차 오프닝 부분에. 타고 거기 가는 그 네. 도로 쫙 달리는 뒤집힐 때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음악이랑 그 화면이랑 너무 좋은 거여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너무 기대된다. 이러면서 처음에 그 막 북유럽의 숲이랑 그 노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와, 미친 오프닝.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았고 그러다 노래가 계속 나다가 갑자기 그 전화벨 소리가 나면서 팍 끊기잖아요. 그때도 너무 좋았어. 그때 와 소름. 진짜 이 사람 연출 장난 아니다라고 맞아. 생각했고 영화 되게 잘 만들었어. 엄청 잘 만들었어. 그 도로 뒤집히는 것도 전 너무 좋았어요. 자막도 뒤집히잖아요. 맞아.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와 이거 연출 정말 열심히 했다. 아니 진짜 연출을 잘한 게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 제 옆에 앉은 어떤 커플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약간 말을 하더니 그 영화가 오프닝 그때 엄청 사람을 진짜 신경질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 엄청 예민해졌었거든요. 그 이상한 약간 타령하는 그 여자 노래 높은 막 그런 거랑 그리고 막 기억하고 있어? 아니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하니까. 난 그때부터 이거 진짜 공포 영화다. 진짜 무섭겠다 음. 생각했는데 그 이상한 BGM이랑 전화 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신경질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까지 본 오컬트나 공포 영화 중에서 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엄청 끌어올리는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예민해져 있는데 이 점점 사운드가 커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해도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크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래서 막 계속 비웃고
그러니까 웃음소리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더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예민해져 너무 있는 짜증나. 상황에서 너무 짜증나서 진짜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냥 시끄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는데 죄송해요. 제가 코웃음 약간 계속 조용히 쳤거든요. 근데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웃더라 진짜. 아니 근데 앞부분에 그 오프닝에 앞부분에는 웃을 게 없잖아. 제가 뒤에는 뭐 그럴 수 있어. 뒤에는 계속 뭐 웃었고. 그 집단 어떤 그런 거나 이렇게 나도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 앞에는 왜 웃지? 오프닝은 웃을 게 너무 없네. 잘 만들었는데 그 여자 그 노래 같은 거 나올 때 그 노래가 웃겼나요? 그런가 봐요. 그게 왜 웃기지? 몰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무서웠는데. 났어요. 저의 어떤 이 예민함을 되게 진짜 딱 건드린 느낌이라서 진짜 짜증 났었는데 맞아. 저는 그 캐릭터들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남자애들 무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어쩜 그럴 수 맞아. 있지? 저 하나 궁금했던 게 김세우가 저한테 이거 보고 와가지고 애인이랑 만약에 볼 거면은 좀 싸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라 이랬잖아요. 뭔 부분이에요 그게? 크리스탕이랑 데니랑 어떤 데니와의 관계에서 그 크리스탕이 진짜 계속 숨 막히지 않아? 뭔가 거의 끝물에 달하는 연인들이 앞부분에? 그런 맞아. 전 거라서. 그래가지고 앞에가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면 저도 힘들 때 기대려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심하게 질질 짜면서 하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 그리고 그 저의 예전 상대였던 분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우리, 그런 상상도 막 우리 칠봄 든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헤어져 이렇게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리고 짜증나네. 막상 데니가 앞에 있으니까 다들 잘하고 다 잘해주고.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그 조씨라는 애 기억나죠. 걔 행동이 진짜 재수가 없었는데. 조씨가 제일 적이잖아요. 그, 막 나가는 애. 아니야 아니야. 마크예요. 마크. 걔는 마크고 흑인 친구. 조씨가 왜? 난 조씨는 되게 오히려 아니 좀 조씨가 엄청 막 자기 공동연구?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기적인 게 곳곳에 계속 있어요.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크리스탕이 훨씬 더 이기적이라 생각했었는데. 크리스티앙이 진짜 제 1이고 제일 재수없고. 크리스찬 왜 이기적이야? 왜 이기적이야? 아무튼 나의 어. 조씨 얘기를 들어봐. 논문 말고 논문 주제 말고. 논문 뭐 아니고. 근데 나도 근데 지금 칠범이랑 약간 같은 입장이야. 진짜 데니한테 너무 재수없게 대하잖아. 아니 힘들면은 당연히 편이 되어줄 수 있지만 아니 스웨덴 사람도- 가는 것도 뭔가 미리 말하지 않고 미루다 결국 표까지 다 끊어놓고선 데니한테는 계속 뭐 갈장할지 몰라 이러고 있고 근데 아니, 크리스티앙은 크리스티앙은 얘기를 하고 그 애인한테도 유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남자 친구들한테도 못하잖아. 결정 그래서 못해요. 친구들한테 갑자기 엄청 민폐 끼치면서 야 쟤 가기로 했는데 아마 안 갈 거야. 말이 돼.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맞아. 그러고서는 그거 나중에 같아요. 결국 가게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 약간 민폐 끼치는 캐릭터라서 너무 짜증났고 논문도 좀 재수없었지. 맞아. 그건 논문은 그래. 너무 재수. 저 조씨 왜 재수없는지 너무 그래 궁금해요. 이제야 얘기할 수 있어. 그 펠레가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너 같이 가서 나는 너무 기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처음에는 조씨가 옆에 있다가 슬쩍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 대화에 안 끼려고. 맞아. 그리고서 펠레하고 데니하고만 얘기를 나누게 하는데 조씨의 생각으로는 펠레가 이제 자기가 다 도맡아서 데니와 이제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펠레는 사실 아니야. 진심이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물론 마크 같은 그런 쓰레기도 겉으로는 되게 친한 척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 슥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뒤에 앉아서 자기는 절대 대화에 끼지 않아. 저는 그 디테일이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놈 새끼 어떻게 죽나 보자 막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미국에 있을 때? 그냥 뭐 제가 오든 말든 나는 연구나 할 거다 메롱 이런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데니가 어쨌든 크리스티앙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단 말이야. 맞아. 그럼 스몰 토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펠레가 일단 스타트를 끄니까 이때라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재수가 없었고 그 공동 연구할 때도 그 이기적인 네가 왜 하는 거야 하면서 하는 게 물론 화가 났겠지만 그것도 너무 재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애들 무리가 다 재수가 없어. 펠레 빼고 펠레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 펠레는 다정한 미친놈이야. 펠레는 다정한 미친놈. 그냥 너무 다정해. 뭐- 그림 그려줬잖아. 왜 그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든든한 그래. 든든한 아들이야. 그니까. 나도 그림 그려줬을 때 너무 감동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미국 그 남자애들 그냥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되게 평범한데 재수없는 애들. 평범한 그게 왜 평범해져야 될까? 이기적인 면이 있고 저는 그 연구가 좀 주의 막
갈등이 있을 때도 음.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맞아. 갈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뭐 못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사실 크리스티앙은 그 사람의 우유부단함은 너무너무 좀 웃긴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힘듦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데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힘듦 같은 거 그거 저는 또 공감이 사실 좀 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도요. 사실 상대방이 너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마음 너무 아프고 내가 어떻게든 힘이 돼주고 싶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데니도 너무 공감되고 해주고 싶지만 점점 지쳐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크리스티앙도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됐어서 사실 뭐 크리스티앙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 하지제에서도 나름대로 데니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저는 그냥 뭐 너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원래 헤어지게 되면 서로 약간 뭐 그렇잖아요. 몰라 너무 데니의 어떤 그런 감정이 이입을 했나 봐요. 약간 저도요. 계속 물론 데니가 과했겠지.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뭔가 도망가는 느낌이었고 그 데니가 물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초반에서 데니에게 위로를 한다거나 말을 건네는 사람 모두가 약간 영혼이 없어요. 그쵸. 친구? 크리스티앙에게 막 한 다음에 그 제일 전화하는. 친한 듯한 친구한테도 친구가 너무 설렁설렁 대답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걔가 잘못했네. 걔가 그랬어야 되는데 네 잘못이 아니고 다 걔 잘못이야. 이런 거 사실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인데 아마 데니도 느꼈겠죠.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티앙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가족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이입을 한 느낌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결국에 호르가에 입문하는 거죠. 너무 외롭고 데니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전 70 살았을 몇 살 거라고 때 죽었을 생각해요. 거예요. 70 몇 살 진짜로 때. 살았을 거예요. 아마 나는 절벽에 죽었을 것 같아.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아니야. 날에. 그 메이키는 죽지 않아요. 그 사진이 남아 있잖아요. 아, 아니, 그런가? 사진 찍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그 여자들도 보면은 무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어. 집단 섹스하는 애들이 있고 그 메이킨 마지막에 의식을 같이 하는 애들은 걔네가 다 여왕이었던 애들. 그래서 거예요.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작년에 메이킨이었어라고 소개를 해준 장면이 맞아, 맞아. 나와요. 계속 친하게 가까이 있는 그 여자분이 뭐 하여튼 그 전에 메이킨이었어서 같이 뭔가를 하고 막 계속 그런. 뭐야 헷갈리게 해. 절대로 데니는 죽지 않을 거고 아마 그 집단에 되게 환영을 받아서 일원이 되고 거기서 아마 아이도 낳고 70세 절벽에 떨어져 죽었겠지 뭐. 해피엔딩이다. 만약 다리가 부러졌으면 망치로 내리치고 죽었겠지 뭐. 해피엔딩이네. 명예로운 죽음. 사실 되게 공동체라는 말 되게 사실 좀 좋아했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히나 여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같이 누가 힘들어하면은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이 감정을 거의 처음으로 낯설게 보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그냥 항상 되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되게 새로웠어요. 한국이 좀 이제까지 좀 공포 영화 장르가 좀 더뎠던 것 같아요. 맞아, 얕았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뭐 곡성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좀 세련되고 재밌는 방식, 이야기거리를 많이 던져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서서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포라는 장르가 막 단순히 놀래키고 무서운 맞아. 게 나오고 단순히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색다른 공포를 좀 깨우는 느낌이 있어요. 뭐 관계에 대한 공포라던가 그런 맞아. 것들. 자, 그럼 슬슬 거의 다 평가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창마부터 해볼까요? 공포 영화가 기존에 한국에 진짜 깜짝깜짝 놀래키는 영화들과 분명히 다르고 좀 신선한 어떤 짜증스러움이나 이런 신경질적인 공포를 느끼고 싶으면 한 번쯤 보는 것을 추천? 아니야,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까지는 아니고. 추천과 보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건 어떻게 달라요? 추천은 믿고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냥 보는 건 뭐 시간이 관심 있고 정말로 보고 싶으면 봐라. 뭐 그런 정도. 저는 일단 뭐 누누이 지금 몇 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유럽 사람들을 뭔가 신비하고 되게 아무튼 뭐 야만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만든 이상한 개연성도 없는 영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9명 중 하나 남은 재물은 나다. 바로 미드소마를 본 나다. 그래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은 이 영화를 안 봤던 때로. 꽁치리는요? 저는 찌입니다. 저는 네.
저는 약간 10점 만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6점 정도는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6점 정도면 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당장은 보지 않아도 뭐 색다른 공포 영화를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트라우마 요소에 걸리지 않을 분들, 뭐 상실의 고통이나 뭐 연인과의 뭐 고통을 별로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아도 저는 괜찮았지만 분명히 뭐 창마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분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찜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화는 칠보험이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그럽시다. 라이온 킹으로 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